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35살. 김민수 대리는 평소와 같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고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된 피로감이었죠. 또 월요일이라 그런가 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 대리는 유능한 직장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4년 전 입사해서 빠르게 승진했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젝트마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완벽해야 한다는 고집과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수하는 태도가 있었죠. 내가 이 회사에서 실적 1등인데 내 방식이 틀릴 리가 없어. 팀원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고 화가 많아졌다고 말할 때마다 김 대리는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탓이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김 대리는 불신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못 견딜 정도로 약한 사람인가? 말도 안 돼.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가슴 통증으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고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에 납덩어리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두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지? 마침내 종합검진에서 위궤양과 초기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밤에는 통증으로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업무 능력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병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간 김 대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할머니였습니다. 김 대리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지혜의 샘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80년 넘게 살아오신 동안 온갖 삶의 굴곡을 겪으며 쌓아온 지혜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력은 젊은 의사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할머니는 손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기운 70%와 탁한 기운 30%를 가지고 태어난단다. 네가 지금 아픈 건 그 탁한 기운이 너무 커져서 그래.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할머니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탁한 기운은 원래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거야. 네가 평소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살면 그 기운은 조용히 머물러 있지. 하지만 네가 그동안 쌓아온 고집은 어땠니?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너처럼 고집 센 사람이 있었단다. 40년 전 김노인이라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다가 60대에 간암으로 쓰러졌지. 하지만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더니 기적처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은 아침마다 마을 뒷산을 오르며 건강관리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던 성격이 완전 변하면서 건강이 많이 돌아왔지.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네가 내 방식이 최고야라고 고집할 때마다 그 탁한 기운은 꿈틀대기 시작한다. 왜 팀원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하지? 라며 불평할 때마다 그 탁한 기운은 네 안에서 자랄 준비를 하지. 다 상사 때문이야, 회사 시스템 때문이야 라며 남 탓할 때마다 그 탁한 기운은 더욱 커지지.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오래 품고 내 생각만 옳다고 믿으면서 살면 그 30%였던 탁한 기운이 40%가 되고 50%가 되고
어느 순간 70%까지 차오르게 된단다. 그때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저만 이런 병이 생기나요? 억울해요.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의 지혜가 깃든 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할머니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고들 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내 안의 탁한 기운을 보여주는 거란다.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몸 안에 탁한 에너지가 활동하기 쉽지. 네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자연이 너에게 빨리 변화하라는 신호야. 김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안에 고집을 내려놓는 거야.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내 방식만 옳다는 믿음, 남을 탓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탁한 기운을 키우는 원천이란다.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다시 맑은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오는지 이제 김대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찾은 깨달음. 그날 밤 김대리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과 성격이 병을 키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남 탓만 했었나?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팀원의 제안을 무시했던 순간들, 아내의 조언에 화를 냈던 때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던 상황들.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어쩌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었겠구나.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며 김대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불평불만, 남 탓이 얼마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김대리는 병원 치료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화가 날 때마다 깊게 호흡하는 법을 익혔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척 어려웠습니다. 몸의 고통만큼이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고집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자. 화가 나도 바로 표출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해보자. 남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궤양도 치료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그 무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김대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만 고집했던 과거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정말 소중합니다. 예전의 성과는 그대로였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고 협업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팀의 성과는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김대리는 자신의 에너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환경보다는 자신의 성격에서 만들어지고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병은 약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난 성격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불평하고 남 탓할수록 내 몸은 아파왔던 거죠. 김대리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로서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의 균형 속에 살아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